누들 밥상. 오늘이 벌써 7번째 방송인가요? 그동안은 이제 국수 발상지인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쌀국수까지 동양의 국수 문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서양의 국수 문화를 소개합니다. 우리 동양에서 면 요리라고 하는 걸 이제 서양에서는 파스타 그럽니다. 이 파스타는 반죽이라는 의미를 가진 in pasta ready라는 이탈리아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냐, 주로 이제 이탈리아 남부 지역이 주산지인 이 딱딱한 밀품종인 듀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듀럼을 가루로 내서 반죽해서 만든 밀가루 음식을 총칭해서 파스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스타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생파스타는 이탈리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음식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건파스타, 말린 파스타는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전파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 유럽은 주식량이 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쌀이지만은, 그죠? 그런데 이 밀은 껍질이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 문명 초기부터 밀은 갈아가지고 가루로 내서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유럽은 빵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스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을 가루로 내서 반죽해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에 이제 고대 로마 때 그렇게 이제 밀가루 음식을 해 먹었던 흔적이 유물로 이래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생파스타는 자생적으로 생겼다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건파스타는 11세기 경에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시칠리아 섬은 당시에 아랍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랍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무역을 하던 그런 족속이잖아요. 당시에 뭐 우리 신라에까지 왔었어요.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하니까 이동 중에도 먹을 수 있는 식량, 특히 이제 사막을 횡단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식량이 진짜 그 비상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건조한 형태의 면, 이트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아라비아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점령하고 있던 시칠리아 섬에다가 전파를 했고, 그것이 이탈리아 본토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이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요리가 그렇게 발달을 하게 됐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뭐냐, 이 파스타의 원료가 되는 듀럼이라는 밀 품종이 바로 그 지중해성 기후에 적합한 그런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배가 잘 되니까, 원료 조달이 쉬우니까 발달하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특히 이 건 파스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그 날씨가 이 파스타 말리기에 최적의 날씨예요. 우선 맑은 날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삼면이 바다라서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해풍 때문에 자연 건조하기에 최적의 그런 날씨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파스타가 일찍이 그렇게 발달을 했고, 거기에다가 화렴정정으로 이제 19세기 초기에 뭐냐, 토마토 소스가 개발이 돼요. 또 이 파스타를 기계로 뽑아내는 압출기가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저렴하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래서 대중 음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탈리아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요리로 그렇게 발돋움을 하게 됐느냐? 이것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이탈리아에서 유럽 전역으로 전파하게 된 것은 메디치 가문의 공이 큽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라는 게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중부 내륙 지역에 있는 피렌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그런 가문이에요. 여기에서 배출한 교황만 해도 4명이나 돼요. 그리고 뭐 유명한 예술가, 학자 이런 사람들을 이 가문에서 후원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도한 가문입니다. 아주 대단한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저 파스타를 비롯한 이탈리아 음식을 유럽 전역에 전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도 프랑스 요리가 최고로 쳐져지지만은 그건 이제 프랑스의 루이 14세, 프랑스의 왕 중의 왕, 그래서 태양왕이라고 하는 루이 14세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까지는 이탈리아 요리가 유럽 요리의 으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신대륙으로도 이게 전파가 되는데 그거는 누가 전파를 했느냐? 이민 간 사람들이. 이탈리아도요 1861년에 통일이 됐는데 통일 이전에는 굉장히 복잡한 나라였고 또 통일 이후에도 나폴리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북부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로 신대륙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이민 가서 뭐 먹고 살려면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잘하는 요리를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음식이 자연스럽게 아메리카 대륙에도 크게 전파가 됐다. 그래서 세계적인 음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파스타 좀 더 깊이 있게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스타의 종류 한 200~30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파스타 종류는 요리를 하기 이전에 식재료로서의 파스타 그리고 요리로서의 파스타 요걸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식재료로서의 파스타는 기본적으로 생파스타와 건파스타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면, 건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아주 종류가 많아집니다. 우선 모양은 기본적으로 길이가 이제 긴 걸 롱 파스타 그러고 짧은 거, 짜리몽땅한 거 이런 걸 이제 숏 파스타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수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긴 롱 파스타인 스파게티를 좋아하죠. 이 스파게티가 바로 대표적인 롱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로니 요거는 이제 숏 파스타입니다. 우리는 스파게티를 주로 먹습니다만은 이탈리아 현지 사람들은 롱 파스타보다도 숏 파스타를 더 많이 먹고 실제 종류도 롱 파스타보다는 숏 파스타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모양은 길이뿐만 아니고 속에 이제 비어 있느냐, 그런 튜브형이 있냐, 아니면은 속에다가 치즈나 고기나 채소 같은 그런 속을 채워 넣은 우리로 말하면은 만두와 같은 그런 파스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식재료로서의 파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했을 때는 크게 어떤 걸로 구분이 되느냐. 첫 번째는 소스로 구분을 합니다. 소스로. 우리는 국수 요리가요,
육수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파스타는 소스가 맛을 좌우한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토마토 소스, 크림 소스, 페스토 소스, 그리고 올리브 소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뭐 그 중에 이제 토마토 소스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만은 이런 토마토나 뭐 크림 소스가 개발되기 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올리브유에다가 그냥 마늘을 편썰거나 뭐 다져가지고 그리고 볶아갖고 그 향을 내고 거기에다가 면수 면 삶을 때 그 했는 물 좀 붓고 해가지고 면 버무려 먹었던 거 그게 파스타의 시초예요. 기본이에요. 그게 뭡니까? 알리오 올리오라는 겁니다. 알리오가 마늘이고 올리오가 올리브유를 의미합니다. 2010년에 파스타라는 국내 드라마에서 소개가 돼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알리오 올리오가 바로 파스타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요리로서의 파스타를 구분 짓는 요소가 뭐냐. 요 이제 파스타 면 외에, 면과 소스 외에 어떤 재료를 추가로 넣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또, 나눠집니다. 대체로 이제, 해산물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고기를 넣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채소를 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해산물 중에 이제, 그, 조개를 넣으면은, 봉골레, 파스타 이렇게 하면, 이제 봉골레가 조개라는 의미예요. 조개 중에서도 모시조개, 그걸 많이 넣은 파스타가 바로 봉골레 파스타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이탈리아 파스타도 이탈리아 지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특성이 좀 이렇게 달라요. 선호도도 다르고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이제 보이는 도시가 밀라노죠, 그죠? 밀라노. 이 밀라노가 수도인 로마 다음으로 큰 제2의 도시예요. 경제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해안가에 제노바라는 항구 도시가 있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제1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을 개발한, 발견한 콜럼버스가 바로 이 제노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상무역이 유명하던 항구도시가 바로 이 제노바입니다. 그래서 이 제노바와 밀라노를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 저 북부 지역은 건 파스타보다는 생 파스타를 더 많이 먹어요. 그 대표적인 파스타가 뭐냐? 뇨끼라는 거예요. 뇨끼. 요거는 이제 생파스타와 감자 이런 걸 넣어서 만든 음식인데 뭐 우리로 말하면은 수제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은 이제 버터나 생크림 같은 이런 이제 유제품을 소스에 주로 활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도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이제 피사의 탑으로 유명한 피사가 바닷가에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내륙 지역에 피렌체가 있죠. 이 피렌체가 아까 그 메디치 가문의 본거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 지역이 바로 이 피렌체입니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뭡니까? 고대 로마의 수도이자 현재의 수도인 로마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로마와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경우도 북부와 마찬가지로 건 파스타보다는 생 파스타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파스타는 뭐냐? 아까 그 뇨끼와 더불어서 여기는 까르보나라라는 게 아주 유명해요. 까르보나라.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크림 파스타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자, 밑으로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가볼까요? 남부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뭡니까? 나폴리.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는 이제 수도 로마와 아까 북부 지역의 제2 도시인 밀라노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제3의 도시예요. 그리고 나폴리는 뭡니까? 파스타 원료인 듀럼 밀 주산지인데다가 이 파스타를 발전시킨 그런 본고장이 바로 나폴리고, 특히 건 파스타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요리로는 이제 나폴리는 이제 해산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봉골레 파스타가 바로 이 나폴리의 대표적인 파스타 요리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이탈리아 파스타, 지금은 세계적인 음식이 됐지만은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하시죠. 지중해 음식은 건강식이다. 가장 건강식이 지중해 요리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타도 대표적인 건강식이에요. 왜? 물론 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올리브유나 뭐 토마토 소스나 이런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인 듀럼 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듀럼 밀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밀하고 달라요. 딱딱한 성질의 밀인데 이게 뭐냐? 혈당 지수, GI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 먹으면은 뭐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혈당이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요, 비만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것도 바로 이 듀럼 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